자요. 저당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해가지고 네 문제가 나오거든요.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채무자 위에의 제3자죠. 제3자를 말한다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뭐죠?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했는데 의례착오로 채무자를 병으로 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3자는 채무자를 병으로 한다. 제3자가 채무자가 되면 저당권은 무효가 돼. 이것을 뭐라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립상의 부종성에 의해서요. 우리는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 없고요.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거나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3자 간에 합의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뭐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은 합의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설정 행위죠.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하죠. 그걸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한을 가진 자만 할 수 있고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물권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요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유용한다. 이것은 무효 등기의 유용이죠. 무효 등기의 유용. 저당권 이전을 저당권 이전에요 부기 등기죠.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만 할 수 있다. 유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효 등기를 유용할 때는 유효하기 전에 누가 없애야 돼요? 이해 관계인이 없애야 된다. 이렇게. 무효 등기 유용은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자, 그럼요 우리가요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런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을 때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353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후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의 동의를 얻어 병명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면 그 저당권은 무효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봐봐요.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돈을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의 집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을한테요. 그러고 나서 을이요 갑에 대한 설정해 주라는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 병한테. 그래서 누구의 동의를 얻었죠?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명으로 저당권, 갑의 동의를 얻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자 간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3자 간 합의가 있다. 그럼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5회 때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부동산 매수인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받지 않는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금전을 착용하면서 돈을 빌리며 차용하면서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고 그의 동의, 승낙을 얻어 또는 승낙을 얻어서 그의 동의란 뭐죠? 매도인의 승낙을 해서 병이 매매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저당권은 뭐가 된다? 유효. 도저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이 집이 누구 것이냐? 매도인 을이란 말이죠. 이것을 갑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갑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뭐를 해야 돼? 돈을 빌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을은요 자기가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 누구죠? 갑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을 채무자로 하기로 하고 병한테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원래는 채무자가 누가 돼야 되죠? 갑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갑과 을과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로 누구로 가능하다? 채무자. 제3자는 누구로 가능하다? 저당권자로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15회 때 지금 같이 나온 것이죠. 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 액체죠. 저당권 액체는 일단 부동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거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도 있죠. 권리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 그 다음에 임목 이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지분 이런 데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산에는 저당을 잡을 수 없고요. 명인 방법이나 농작물의 경우도 저당권을 잡을 수 없고요. 임차권이나 지역권에도 저당권을 잡을 수 없어. 알겠죠? 임차권이 아무리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등기된 임목이 있죠? 여기 등록된 건설기계, 준부동산이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어업권, 전세권, 지상권, 광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무효가 돼. 지역권에다 저당 잡거나 또는요, 어디에다가요? 지역권이나 임차권에 저당을 잡는다. 그것은 무효가 돼.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적 불능이다. 우리는요, 사실적 불능이 있고 법적인 불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 무슨 말이다? 지상권 위에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공유 지분도 뭐라 하죠? 등기하죠? 지분을 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단순 암기죠, 지금. 자, 물상대의죠. 물상대의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가치적 변형물이죠. 가치적 변형물 보험금 위에 변형물인데요. 이것이 채무자에게 뭐가 되기 전에요? 지급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되죠. 이때 압류는 누가 해야 돼?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된다.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한다. 그런데 이미 지급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후손이 권리자한테 이미 지급됐다? 반환 청구를 못해.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했다? 반환 청구를 해. 후손이 권리자에게 지급했다? 반환 청구를 못해. 물상대에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은 멸실, 훼손, 공용징수의 경우에만. 매매 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월세, 월차임에는 물상대의가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은 뭐죠? 멸실이죠. 소실의 멸실, 불에 타버렸다 이 말이죠. 화재보험금이죠. 이것을 뭐라나?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하죠.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 말이죠. 이 가치적 변형물에 대해서 물상대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여기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내가 아까 뭐 안 된다고 그랬죠? 매매대금 안 된다고 그랬죠? 매매대금 안 되고 또 뭐 안 된다고 그랬죠? 월차임 안 된다고 그랬죠? 차임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하는 법률에 따라 뭐라고 돼서 협의 취득이란 말이죠. 협의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합의란 말이죠.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죠?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는요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인데 협의 취득이야. 그럼 두 사람이 합의로 취득했다. 이 말은 뭐다? 매매계약이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이면 매매대금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에는 유치권이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물상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멸실훼손 공용징수는 물상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협의 취득된 경우에 그건 공용징수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위할 물건이 제3자가 이미 압류했죠. 그러면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이때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고. 63번 물상대의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요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도 무방하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 그럼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죠.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저당물 소유자가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 압류해야 돼. 압류해야지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채무자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미 지급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봐봐. 설정자가 누구죠? 설정자가 채무자죠. 채무자에게 인도된 후 물상대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도된 후는 뭐를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데 후손이 권리자에게 인도됐다. 후손이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구분하라고.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이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 말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냥 용어예요. 전세권 저당권. 이 말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자에게 물상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알겠죠? 왜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당연소멸하고 저당권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저당권을 전세권자에게 실행할 수 없죠. 이때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뭐를 한다? 압류를 해서 압류, 물상대의할 수 있다. 물상대의할 수 있다. 알겠죠?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자,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지역권과 저당권. 여기 저당권 효력범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당권 효력범위 뭐예요? 첫 번째, 다른 약정이 없어야 돼.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두 번째, 저당권 설정 전호를 본문하고 전호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 이것을 불문하고, 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하고 어디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종물 또는 종된 권리에 미친다.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이때 부합물은 뭐다?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알아야 돼. 설정 전후를 보문에 경매 목록으로 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지 않아.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 무조건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왜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미치니까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설정 계약이 뭐죠?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나 미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미치기 때문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은 뭐를 해야지? 등기. 항상 여러분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럼 대항력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를 해야 대항한다 이 말이죠. 항상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물에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 여부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불문하고 알겠죠? 불문하고 부합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어. 취득한다. 이렇게. 부합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이. 저당권 설정 이전 설정 전후를 만다. 전후를 보문하라고 그랬죠? 이전의 종물이죠. 종물. 이전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이죠. 이걸 부합물이죠. 부합물. 설정 전 부합물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합물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설정 전후를 본문하고, 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합물에 대해서 미칠 수 없음을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지금 똑같은 말이죠. 약정할 수 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 또는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보다 대지권에도 미친다. 대지권,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의 중축돼. 봐봐.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구성 부분이다. 그래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즉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부분은 주된 권리네요. 전유부분 알겠죠? 여기 어디에 미친다? 대지권,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에도 뭐한다?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 대지권도 취득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그래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토지 저당권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소학계 농작물은 부합물이 아니다.
부합되지 않는다. 독립한 토지하고 독립한 부동산이죠.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이라든가 건물 또는요 임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명인 방법이라든가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임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이라든가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1382번 설정행위에 따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뭐다? 독립한 뭐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임목이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이나 임목이나 명인 방법이나 농작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다.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수한 유류 저당권, 여러분 이걸 알아야 33에 유류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그러니까요 여기 저당권 설정 후 부합물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알겠죠? 미친다. 알겠죠? 미친다.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친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뭐죠?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뭐다?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 독립한 부동산에는 저당권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하고 토지는 뭐다?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33이 나온 거죠.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토지를 임차한 자가 빌린 사람이 이 말이죠. 토지를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여기는 이건 잘 봐야 돼. 이것은 우리가 이제 법조문이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여기다 뭐라냐? 을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에 지었다.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종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뭘 한다? 여기다 전세권이나 또는요 저당권을 잡는다 이 말이죠.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넘어간다.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에서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럼 건물만 경락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같이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뭐예요? 건물의 소유로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을이 그 토지 위에 갑의 토지 위에 그 소유하는 건물 누구 거죠? 을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잡았다. 저당을 잡았다. A한테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로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서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락에는 건물만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 임차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87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권이란 말은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임차권이 종된 권리죠. 그러면 그 저당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뭐에도 미친다? 임차권,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실이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를 해야 돼요? 압류해야 돼. 압류 후 차임채권이 뭐죠? 법정 과실이에요. 이자라든가 이것을 법정 과실이에요. 이 법정 과실도 만다 미친다 이 말. 미친다 이렇게.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차임채권에 저당권에게 미친다 이렇게 30편.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차임채권에 미친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요. 여기서 나온 것은 뭐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과실을 수취할 수 없지만 압류 후에는 미칠 수 있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피담보 채권의 저당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다 틀렸어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다 돼. 여러분 좀 봐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기도해서 내가 합격하면
합격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헌금을 하겠다. 절에 스님한테 공양한다고 하나? 뭐라고 하나? 뭐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떡한다? 이것을요, 우리는요,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는 뭐예요? 채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기도가 나중에 합격을 하면 뭐로 바뀌죠? 돈 1,000만 원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나중에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다 저당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권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을 붙이죠. 뭐 할 것을 조건으로?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 합격했는데 돈 안 주죠? 그럼 1,000만 원에서 그 집에다 이미 저당 잡아놨죠?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장래의 특정한 채권, 보통은 저당권은 장래 특정 채권이지만 장래 불특정 채권을 뭐라 한다?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매로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저당권 효력이 있다.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존속상의 부종소이라고 하는데요. 저당권은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담보물권, 저당권, 즉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은 뭐가 없으면, 뭐가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 소멸한다고 그랬죠? 자동 소멸. 여기 봐봐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이미 소멸했죠? 그럼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런데요,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그건 저당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은 당연 소멸하고 등기는 그 자리에서 무효가 돼버려. 무효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 등기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합의로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유용하기로 할 수 있다? 합의할 수는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394는요, 원본의 반환이 몇 년간 지체됐죠?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됐죠.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어떤?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인 물상보증인은 지연이자는 몇 년 분이죠? 지연이자는 전부 변제해야 돼. 전부 변제. 그런데 채무자는 물상보증이 아니고 제3취득자는요. 제3취득자는 지연이자는 몇 년 분만요? 지연이자는 1년 분만 변제하면 돼. 1년 분만.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돼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몇 년간이 지체됐죠? 2년. 2년간의 지연이자 전부를 반환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돼. 그래서 전부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야 돼. 1년 분만 그러면 큰일 나. 1년 분만 그러려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아니고 누가 돼야 돼? 제3취득자가 돼야 돼. 제3취득자는 1년 분만. 원본 위약금. 원본하고 위약금은 뭐를 한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그럼 여기요, 저당 목적물 하자라는 소름 이상 이런 것은 없어요. 왜 이런 것은 없느냐?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질권은 뭘 한다? 동산을 점유하거든요. 점유하니까 이것은요, 질권의 대상을 객체를 질물이에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담보 책임, 그 피담보 채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저당권은 저당물을 점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질물 보존비용 있죠? 질권의 대상 물건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물 보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 몇 년분의 지연배상금? 1년분이에요. 1년분. 그런데 1년분인데 방금 얘기했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은 몇 년분이다? 전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은 전부 1년분이 아니고 뭐다?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가 틀렸어.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여러분 봐봐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여기 몇 번 하시면 나왔죠? 종된 권리. 알겠죠? 채권은 뭐다? 주된 권리죠. 우리 네 가지가 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다? 첫 번째 뭐죠? 여기 보면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이 있고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 피담보 채권이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뭐야?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전유 부분이 있고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것을 무슨 권리라고 한다? 주된 권리고, 주된 권리, 주된 권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무슨 권리라고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종된 권리,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죠. 함께 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함께 이전.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이 땅 내가 5가지밖에 없어. 5가지. 그러니까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저당권 양도의 표현,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당권 양도에 가는 것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면은 뭐가 나냐? 저당권을 넘기려면 그 저당권을 넘기기 위한 물권적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합의라는 것은 뭐냐?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뭐예요?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이죠. 계약은 채권.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하고. 특정은 누구죠? 양도인. 양도인하고 특정이 누구죠? 양수인이죠.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채권이니까. 물권적 합의는 채권이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필요가 없다? 물상 보증인은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필요가 없다. 알겠죠? 자, 1398번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채무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후 병은 X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Y 건물을 완성한 후 Y에 대해서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아주 간단해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죠.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거냐? 갑의 것인 거예요. 알겠죠? 을에 대한 채권은 담보해서 을 명의로 저당권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 여기서 보면 을한테 뭐를 줬어요? 저당권을 줬죠.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병이요. 병이 Y 건물을 신축해서 임차했죠. 임차.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 임차를 월세를 했죠. 병이 임차인이죠. 두 번째요. 임차인이요. 여기다가 병이 건물을 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요? 또 어떻게 했어? 이 건물에 대해서 정한테 저당을 잡았다며. 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을이 누구죠? 저당권자죠. 을은 갑에 대한 채권하고 분리해서 이건 뭐죠? 이건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맞죠? 이게 지금 정의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이요.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을이 토지죠.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을 하죠. 그러면 저당권을 실행하면 어때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경매 청구 당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하죠.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에 정의요. 건물을 저당권을 실행 경매를 해서 무가 경락받다. 무가 이게 정의 경매에서 경락을 받으면 이때 건물을 지을 때 이 병은 임차권으로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건물이 경매되면 건물이 경매됐지 토지가 경매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이것의 경매가 돼서 경락인이 무죠. 그럼 무는 어떻게 해요? 무는 건물만 경락받는 것이 아니고 임차권도 등기 없이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도 무에게 이전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은 누구죠? 여기 건물의 저당권이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아니죠. 왜요? 을의 저당권은 토지에 가는 것이고 정의 저당권은 건물에 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은 동일해요? 별개예요? 별개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이 X 토지를 매도하죠. 그럼 매도한다? 그러면 매매대금. 아까 우리 말했죠. 물상대인은 어디는 안 된다. 그렇죠? 매매대금하고 차임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매매대금에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물상대인은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청권이죠. 담보물 보충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멸실했을 때 기한에 이 이익을 뭐란다? 상실한다. 기한에 상실한다 말이면 즉시 변제 청구권.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담보물 손상 멸실했을 때 담보물 보충이 아니고요.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권. 자, 그 다음에 경매권이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이죠.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이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죠. 선순위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 지상권,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 임차권을 뭐 한다? 경매가 되면 뭔가 돼? 소멸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거를 봐야죠. 읽으면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를 얘기해요? 이 위를 얘기해, 밑을 얘기해? 위를 얘기하죠. 경매가 되면 이거 이하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러니까 저당권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죠. 지상권. 알죠? 그럼 어때요? 저당권 1번이고 지상권 2번이죠. 매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소멸. 매각으로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2번이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1402번은요. 저당권 설정 전의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이 몇 번이요? 1번이고 저당권이 몇 번이요? 2번이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만 없어지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틀렸죠. 자, 후순위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되죠. 그러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선순위도 소멸한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서 제3자에게 매각되죠.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냥 경매가 되면 무조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우린 그것을 뭐란다?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1405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우리가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죠.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돼서 매수인이 매각되면 안 남았죠. 매각되면 안 나면 회복 등기 신청 못해요. 왜요? 매각되면 안 나왔다는 건 경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설령요 불법 말소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회복 등기가 있기 전에 경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경매가 됐다가 하면 어때요? 이 저당권은 나중에 회복이 됐다가 할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경매가 되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해서 저당권은 소멸하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해서 저당권은 소멸하니까 그래서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된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틀렸어요. 저당권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하고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하고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당권보다 선순위 전세권자를 할지라도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1407번은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여기 나왔죠? 그럼 저당권이 2번이고 전세권이 몇 번이요? 1번이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소멸한다고 되죠. 소멸한다. 원래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소멸한다 그 말은 1번 전세권자가 뭐를 했다?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했으면 소멸하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가압류가 1번이죠. 가압류가 1번.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압류나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을 해.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변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저당권이 1번이고 가압류가 2번이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아. 그런데 가압류가 먼저고 저당권이 밑에죠. 그러면 가압류는 무엇을 가압류한다고 했죠? 채권을 가압류하죠. 채권은 순서가 평등하죠. 그러니까 가압류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가압류가 먼저다. 가압류가 먼저. 저당권이다. 채권에게 비례. 저당권자가 먼저 아니에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알겠죠? 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소액 임차인이죠. 우리가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소액 임차인이 돼야 되죠. 소액 임차인. 이런 경우 보증금종 일정액을 저당권자에서 뭐래서 우선해서 변제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요 제3취득자죠. 그럼 제3취득자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3취득자는요 변제기 후에, 반드시 변제기 전에 안 돼.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뭘 하고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 대금에서 비용상환, 즉 필요비하고 유익비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뭐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매수하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그런데 이미 경매가 됐다? 그러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 대금에서 필요비, 유익비,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10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걸 뭐라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제3취득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매수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1412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후에 뭐뭐를 취득한 자죠? 먼저 뭐다? 전세권 또는요 뭐요? 지상권.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 매수한 자, 저당물을 취득한 자. 매수한 사람이니까 여기는 취득한 자도 그랬으니까 저당 목적물을 취득한 자. 알겠죠? 그럼 누구를 한다? 매수인도 포함된다. 1413번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여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 전세권, 이거 봐봐.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제3취득자는 누구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제3취득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누가 제3취득자다? 그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1416번은요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했다. 자, 저당권이 실행되면요 누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누가 취득하죠? 누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취득해요? 좀 이따 설명하면서 보고 여기부터 먼저 봐. 1417요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경유받았다. 공유 지분 이전 등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건물을 중축을 한 것을 투자를 했죠. 건물 중축 비용.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가로 뭘 받냐?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다 말은 자기가 소유권을 그 건물에 대한 소유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저당권이 시행되면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 이 말은 이 사람이 제3취득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제3취득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중축 비용을 투자했단 말은 내가 그 물건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매매 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공유 지분을 이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다? 여기서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그럼 봐봐요.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이다. 누가요?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줬다.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누가요? 제3취득자가. 근데 이 사람은 제3취득자다 아니다. 그럼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알겠죠? 제3자에게.
그리고 제3취득자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 보면요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해요, 물상보증인이 취득해요? 물상보증인이 취득한다. 물상보증인이 어려운 말인데요 쉽고 이게 나왔어요. 아무튼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로 하는 거지? 어디 하는 거야? 메모가 뭐야?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까먹었어.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가 100이요 2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상보증이니까 여기 병 소유에다가 이 을이요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한다?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산 사람을 뭐라 한다? 정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3취득자.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데 자기 아파트에다 저당 잡아준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물상보증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자, 물상보증인이 병이 저당 부동산, 물상보증인이 병 맞죠? 병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 양도했다. 정에게 양도했다면 제3자 정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제3자를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 제3취득자 정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해서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원래 이게 지금 얼마짜리? 5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5억 주고 사야 되잖아요. 제3취득자가. 그런데 얼마 주고 샀다는 거예요? 3억 주고 샀다는 거예요. 2억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임을 못 져가지고 이 집이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을 원래 얼마를 받아야 되지 원칙이죠? 5억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밖에 못 받았어요? 3억밖에 못 받았죠? 그럼 여기서 2억을 경매대금에서 2억을 받아갈 사람은 누구예요? 물상보증인이죠. 제3취득자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채무자한테 2억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저당 담보를 잡았죠? 지금 갑을 채무자를 위해서 물상보증을 썼으니까 보증인이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법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건 사실 이건 무슨 말인지 상당히 어려운 지문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3취득자가 아니고 누가 한다?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취득한다. 자,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물상보증인이요 피로비를 주죠. 피로비. 이런 피로비를 주더라 매각되고 경매되면서 우선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물상보증인이에요.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 이런 봐봐. 그럼 조심해야 돼. 자, 물상보증인. 우리가 이 물상보증인은요, 이 사람은 제3취득자도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 아까 뭐를 했죠? 비용. 피담보 채권에서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제3취득자는 몇 년분? 1년분. 물상보증인은 몇 년분? 전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경매에서 경매된 것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물상보증인은 자기 집이 경매가 되니까 비용 청구 못해. 물상보증인께 경매됐잖아요. 그럼 자기 것이 경매가 됐죠? 경매되면서 비용 달라고 말 못한다고. 내가 내 집 수리했다 안 된다고. 누가 돈을 받을 수 있다? 제3취득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물상보증인은 우리가 지연이자는 전부를 부담한다. 제3취득자는 1년분만 부담한다. 그 다음에 경매등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제3취득자고 물상보증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물상보증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2일은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보존한다. 이것을 피로비라고 그래요. 계량한다. 유익비라고 그래요. 피로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죠. 그러면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비용을 우선상한 받을 수 있다. 누구는?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알겠죠? 그래서 X토지가요 갑이고요. 을은 누구죠? 을은 갑이에요. 엄마다 이 말이죠.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 소유자. 권한 없는 을이요. 대리권 없이 을이. 아무튼 아무런 대리권 없이 은행과 공모해서 은행과 공모했죠. 공모해서 그래서 대출계약서, X토지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누구 명의로 했다? 갑 명의로. 이 사람이요 대리권도 없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갑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를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것을 우리는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무권대리는 대리권도 안 줬는데 대리인으로서 행세해야죠.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려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을 때 무권 대리. 이런 경우는 지금 대리권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란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본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게 봐.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게 소급해서 유효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무권리자의 이 근저권 설정 계약은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원칙이죠. 자, 1번 갑과 병사의 대출 계약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죠. 병명의 근저권 설정 등기 무효죠. 그러면 갑은요, 갑은 병에게 소유권으로, 갑이 지금 소유권이 침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방해 배제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 말이죠. 갑이 의뢰 처분행위를 추인한다. 이때의 추인은 뭐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라고?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다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틀렸어요. 언제부터? 처분 당시 근저권 설정 계약을 한 때, 근저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때 소급한다. 그것은 소급해서,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데 뭐하고 똑같다는 것이다?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죠. 5번은요, 갑이 자신의 피해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했죠. 갑이 변제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하죠. 추인. 알겠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추인했으니까 갑이 지금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을한테 그것을 보전을 받아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부정성이죠.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이 주된 권리죠. 채권이 소멸을 하죠. 알겠죠? 말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소멸해요. 말소 등기 하기 전에 소멸해요.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해요.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요. 말소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말소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아까 얘기했죠. 용익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소멸한다고 그랬죠. 당연 소멸.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은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1424는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죠. 채권이 소멸하죠.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여기요, 채권이죠. 채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전이라도 저당권은 당연 소멸한다. 그런데 말소 등기 전에 지분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요?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고,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저당 목적물이요, 멸실인데 어떻게 멸실해야 돼요? 전부 멸실하죠. 전부 멸실되면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죠. 하지만 멸실로 인해서 가치적 변형물, 다른 말로 뭐죠? 화재 보험금이 발생하죠. 그럼 물상대위할 수 있죠. 물상대위하면은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부 멸실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1428은요,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 그럼 피담보 채권 이미 소멸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니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를 기하러 을이병에게 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당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유용하려면 그것은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유용하기로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있으면 언제부터 유효할 수 있다?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다. 자, 근저권 양도의 부기등기, 양도 봐봐, 잘 봐봐. 양도 근저권 양도의 부기등기죠. 그럼 근저권이 양도가 됐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말소 청구를 하는 거야. 양도니까 양도. 만약에 근저권이 양도가 아니고 이전에 부기등기가 됐죠. 부기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는 주등기만 말소하면 돼. 부기등기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가 돼. 그러니까 근저권 이전에 부기등기면은 주등기만 말소하면 돼. 근저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양도는 양수인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권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물권의 청권이죠. 여러분,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역권도 반환청권이 없죠. 건물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청권이 없다. 1432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물상대의 우선 변제, 그다음 피담보 채권의 처분권, 그다음에 저당물 방해 배제 청구, 저당물 방해 배제. 저당권자는 누구죠? 저당권자는 채권자죠.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채권을 만다 처분할 수 있죠. 재산권이니까 채권을 처분하면 모두 같이 이전한다. 저당권도 같이 이전하는 거죠.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재밌는 말이에요. 저당권자는 등기 말소로 청구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봐봐요. 이 갑구죠. 갑구가 있고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울구가 이렇게 울구가 있잖아요. 그럼 갑구는 뭐죠? 소유권이죠. 갑구는 소유권이고 울구는 뭐죠? 제한물권이죠. 여기 지금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울구에 지금 뭐가 있다? A한테 저당권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 그럼 여기요. 1번이 지금 갑인데요. 2번에요. 을이 지금요. 을이 위조로 해서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이 저당권자가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말소 청구 돼야 안 돼요? 저당권자가 이 사람이 이 등기가 위조돼서 무효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저당권은 자기가 을구에서 지금 1번으로 돼 있죠. 저당권은 침해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1번으로 없죠. 침해를 받은 사람 누구죠? 갑이죠. 갑의 소유권이 침해를 받은 거지 을의 A의 저당권이 침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갑이 이 A는 저당권이 침해받은 거, 저당권 침해됐다는 것은 뭐예요? 저당권 등기가 말소됐거나 내가 1번인데 2번으로 등기가 돼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의 침해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갑구하고 을구를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한다. 자 봐봐요. 지금 여기 이걸 지금 우리 뭐라고 하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금 저당권이 설정됐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요. 저당권이 있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게 되죠. 대지를 점유하면 어떻게 돼요? 땅 소유자 뭐죠?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을 때 나중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해야 돼,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야 돼. 짓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는 없어. 저당권에게 한 반환 청구는 없다고. 하지만 뭐는 있다? 저당권 자체에게서 방해, 재건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공사의 종지를 청구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왜? 토지에다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나대질 때 가장 비싼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토지의 가격이 높아요, 적어요? 적어지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했을 때 돈은 못 받을 염려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저당권이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이건 우리 혼동이죠. 혼동 봐봐요.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알겠죠? 지상권이 1번, 저당권이 2번 이게 아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 말은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하죠? 원래는 저당권자가 없을 때는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동해서 소멸하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저당권자 때문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 원인이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멸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요. 지금요 근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 있는데요. 지금 한 5분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당권은요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거의 딱딱 정해져 있어요. 채권, 피담보 채권의 부분하고요 물상 대위 부분하고요 제3취득자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 다음에 뭐죠? 제3자를 채무자나 저당권자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여러분요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요 큰 논점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큰 논점만. 제3자가 저당권자나 채무자가 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이나 종된 권리에도 만다 미친다. 알겠죠? 제3취득자는 누구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경매되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몇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잠깐 쉬었다가요, 근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